안녕하세요. 그다음입니다. 오늘은 아파트에서 생긴 기괴한 일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네, 약간 층간소음 관련 이야기인 것 같은데 메일로 루아카님께서 제보 주신 내용이고 제가 읽기 편하게 어체만 수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지배하는 암묵적인 법칙이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누구나 공감하겠지만 이웃과만 형성되는 특유의 관계가 있다. 그래,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만 그 외에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네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네가 어디 사는지는 어쩔 수 없이 알고 있지만 네 삶에 대해선 단 한 가지도 말할 수 없다. 네가 죽으면 뭐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꼭 슬플 것 같진 않다. 이런 관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튼 적어도 아파트에 산다면 한 명쯤은 그런 관계의 이웃이 있을 것이다. 나한테는 위층의 노인이 그러했다. 나는 그녀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녀도 나에게 딱히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우리는 거의 마주치지도 않았다. 나는 30대 이혼남이고 그녀는 60대 노인. 그녀는 내가 출근하기 전에 개를 산책시키려고 일찍 일어나는 편이고 나는 밤 이후로는 돌아다니는 그녀를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녀는 언제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눈은 푹 꺼져 있고 손은 썩은 나뭇가지처럼 덜덜 떨린다. 휘어진 코, 가늘고 회색빛 머리카락, 거의 대머리라고 해도 될 정도. 그리고 생긴 것만큼 성격도 조금은 심술궂다고 느껴진다. 내가 한두 번 인사를 했지만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그녀의 이름을 아는 이유도 건물 로비 우편함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고, 물론 여기서 그녀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아무튼 그런 그녀는 내 위층에 산다. 평소엔 조용한 편이다. 낡은 아파트라 가끔 층간소음으로 살벌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난 지금까진 그런 일을 겪을 정도의 소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헌데 얼마 전부터 한 번씩 꽤 시끄러운 소리가 내 신경을 긁기 시작했다. 쿵쾅거리는 소리.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꽤나 많이 들려서 아마 손주들이 온 게 아닐까 추측했다. 문제는 그날부터 TV도 이상한 시간에 틀어놓았다는 것. 새벽 시간에 온갖 채널을 크게 틀어댄다. 하지만 당최 이 여자가 뭘 보는지도 모르겠다. 저렇게 계속 채널을 바꿔대면 저걸 보긴 하는 건지, 대체 볼륨을 얼마나 크게 틀어놓은 건지 집 천장이 진동하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였다. 손주가 오랜만에 놀러 온 것 같고 며칠 저러다 말겠지 하고 넘어가던 것이 일주일을 넘어갔을 무렵 한 번은 더는 참지 못하고 닥치라고 소리쳤다. 이봐요, 할머니! 나는 식탁 의자 위에 올라가 천장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쳤다. 그거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지금이 대체 몇 시예요? 그렇게 거슬리는 소리는 10초, 15초쯤 더 계속되다가 이내 뚝 하고 멈췄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테이블 위에 서서 기다렸고 또 소리가 들리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를 모으고 있었는데 미안.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게 들리긴 하려나? 천장 두드린 거야? 아주 잘 들렸다.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오래된 아파트이긴 한가 보다. 네, 그거 하려고 테이블 위에 올라갔겠네. 그녀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잠깐 생각했는데 문득 의자 위에 올라와 있는 내 꼴이 너무 웃겼다. 네,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됐네요. 요 며칠 너무 시끄러웠어요, 인간적으로. 아이고, 미안.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오랜만에 손주들이라도 놀러 온 거죠? 며칠은 이해했는데 계속되니까 잠깐 눈이 돌았나 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뒤로 시끄러운 TV 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는 일종의 우스운 말싸움을 시작했다. 내가 뭔가 생활 소리를 내면 그녀는 내가 뭘 하는지 맞춰보라는 식.
무뚝뚝하지만 묘한 유머 감각을 지닌 할머니와 농담 따먹기를 하는 이 상황이 어딘가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딱 보니 이제 냉장고 앞에서 어제 먹다 남은 빵이나 주워 먹고 TV나 좀 보다가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자겠지. 와, 미쳤네. 맞아요, 할머니 정확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청력이 그렇게 좋으시네요. 가끔 복도나 단지에서 마주치면 나는 작게 안녕 할머니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있는 게 들킬까봐 창피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저게 아니, 저 노인네가 지금 나랑 썸이라도 타는 줄 아는 건가? 어딘가 떨떠름한 기분이었지만 사정이 있겠거니 그러려니 했다. 그렇게 몇 주가 더 지났고 새벽 2시쯤 위층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꼬마야, 잠이 안 오니? 아니, 꼬마라고 부르지 마요, 할머니. 할머니라니? 나 그렇게 늙지 않았어. 아니요, 충분히 늙었어요. 큰 코 다칠 농담을 하는구나. 내려가서 볼기라도 때려주랴. 뭐 한번 해보시던가. 헌데 그 후로 침묵이 흘렀다. 꽤 오랫동안. 그렇게 잠들었나 싶었는데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봐도 새벽 2시에 문을 두드리는 건 좋은 일이 아니다. 나와 대화하던 60대 이웃이 말장난을 조금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소름 돋기도 했고. 똑똑 다시 노크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갔다. 분명 잠갔다는 걸 알면서도 의심이 들었다. 똑똑 노크는 계속 들렸다. 장난스럽고 약 올리듯이. 이 노인네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헌데 그때 집에 없는 척 하는 거야? 쉰 듯하고 낮게 깔린 속삭임이 들렸다. 그리고 난 그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저기요, 할머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죄송하지만 전 할머니한테 그런 관심은 없어요. 잠시 침묵. 관심? 아니, 너가 착각한 거야. 난 그냥 숨바꼭질 좀 하려고 했지. 아니요. 뭐가 됐든 전 관심 없고 괜찮아요.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늘어진 느낌이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아서 점차 몸이 굳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문 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순간적으로 내 온몸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닭살이 돋아났다. 기괴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 버렸으니까. 꽤 오랫동안 집안에서 들었던 목소리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두드린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집안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문이나 열어봐. 지금 너가 뭘 하는지 맞춰볼까? 너 숨 참고 있지? 그 말에 나는 눈을 크게 뜬 채 뒤로 물러섰다. 목이 바짝 말랐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그녀가 노래를 하기 시작했다. 무어라 중얼거리듯 말하는 내용이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낮게 속삭이며 늘어지는 가사들. 그리고 여전히 그 소린 집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닥치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다행히 그 말이 통한 건지 노랫소린 곧바로 멈췄다. 나는 다시 문구멍으로 다가가 복도를 한참 동안 지켜봤지만 여전히 어두운 복도엔 아무런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가 문구멍에 도달하기 전에 전력 질주하거나 계단으로 뛰어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포기하고 보지 않을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웅크리고 기다린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도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거나
그리고 난 이제 셋 중 어느 쪽이 더 무서운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이윽고 동이 트며 새벽의 옅은 빛이 거실로 스며들 무렵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그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다. 햇빛 아래에서 그녀는 거의 정상처럼 보였다. 물론 기괴하게 생긴 겉모습은 기본값으로 제외하고 그냥 평범한 노인 같은 모습. 어젯밤에 느낀 그 미친 사람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렇게 그녀가 떠난 걸 확인한 뒤에야 나는 옷을 입고 출근했다. 물론 지각. 그렇게 어두워진 뒤 집에 돌아왔을 때 모처럼 다른 이웃과 마주쳤다. 바로 옆 라인의 여자.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씩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런 그녀를 거의 붙잡다시피 했다. 그녀는 어쩌면 당연하게도 굳어버린 채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포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지 그제야 깨달았다. 36살 먹은 시커먼 남자가 20대 여성 이웃을 붙잡고 억지로 마주보게 하고 있었으니. 미안해요. 뭐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놀래키려던 건 아니었어요. 혹시 파로 할머니 아세요? 그러자 그녀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네. 깜짝 놀랐네요. 그분 알죠? 자주는 아니어도 며칠에 한 번은 봬요. 그분 혹시 잘 아시나요? 어젯밤에 너무 이상한 일을 겪어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생각 중이거든요. 예? 예, 어느 정도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아니, 몇 주 전부터 층간소음이 좀 있어서 가끔 얘기를 나눴는데 어젠 갑자기 새벽에 대뜸 찾아와서 현관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지 뭡니까? 노망이라도 난 건지 소름이 끼쳐서 따지지도 못하겠어요. 그런 내 말에 그녀의 인상이 찌푸려졌다. 얘길 나누셨다고요? 네, 층간소음 때문에 따지려던 게 너무 잘 들리는 바람에 가끔 벽 너머로 얘기했거든요. 뭐 처음엔 나이 많은 친구가 생겼다 했는데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내 말에 그녀는 여전히 인상을 찌푸린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랑 다른 분을 말하고 계신 건가? 하루 말씀하시는 거 맞죠? 머리숱 적고 매일 아침 계산책 시키시는 분? 맞아요. 바로. 그럼 뭘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그분 청각장애 있으세요. 말도 못하시고 장애 등급 받아서 저희 센터에도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이 여자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거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김영.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거라서 아예 웅얼거리는 것도 잘 못하세요.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못 느끼셨어요? 소리도 전혀 못 들으세요? 묘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그녀를 뒤로하고 난 몸 전체에 퍼진 닭살을 느끼며 자리를 피했다.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는 와중 생각나는 건 어머니 아버지뿐. 이혼한 뒤로 괜히 걱정하실까 웬만해선 전화도 잘 드리지 않고 있던 터라 잠깐 고민하다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갑자기 울컥했다. 그리고 어머니께선 내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잠시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거리가 좀 멀긴 해도 당분간 회사의 말에 출퇴근을 조절하던지 하는 한이 있어도 절대 그 집엔 발도 들이지 말라고.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런 말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왜인지 무언가를 꿰뚫은 듯한 어머니의 말에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공포가 이내 현실로 넘어와 배가 되었고 난 곧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 그리고 왜인지 방을 내놓겠다니 묘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던 부동산 아줌마. 그렇게 좀 두니 집은 싸게 내놓았던 탓에 생각보다 금방 나가게 되었고 잠시 부모님 댁에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 집에선 더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각색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뒷부분을 조금 추가해 볼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따로 건들진 않았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밤 되시길.